지금부터 이 관련 단체 인터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 단체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계속 재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던 단체죠. 민주언론 시민연합인데요. 민언연의 김원경 공동대표 잠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재승인 결정? 매우 유감이고요. 네. 어제 제가 유감이라고 했더니 유감이라고 말하면 다냐라고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예. 24만 명의 분들이 사실 국민청원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유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정말 뭐 전원 뭐 방통위원 다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 뭐 방통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예. 저는 일단 방통위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전 이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심사를 충실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은 뭐 맞을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에 맞게 심사를 했고 네. 그 점수가 TV조선 채널A 모두 그 과락이 그러니까 기준점인 650점을 넘었고요. 네. 그리고 TV조선은 공적 책임 부분에서 과락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절반은 맞고 그러나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TV조선은 특히 마땅히 재승인이 취소되었어야 하는 방송사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2017년에 승인 취소가 되었어야 돼요. 그때는 650점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 중점 심사 항목에 있어서도 과락은 아니지만 딱 90%를 맞췄었어요. 당시 문제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때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조건부 재승인을 준 것이었죠. 그런데 다시 3년의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 또 과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네. 이걸 또다시 아주 뭐 본인들은 까다롭다고 말하는 그런 조건들을 걸어서 또다시 살려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방송 사업자만을 바라보는 행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로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네. 그 김원경 공동대표의 말씀을 정리하면 최소한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탈락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탈락하지 않은,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배경이야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방통위위원회 선임 구조 자체가 정부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방송사 지배구조에서도 마찬가지 말을 계속하지만 이 추천인들이 그러니까 방통위원들이요 자신을 추천해준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이 됐으면 방통위의 조직의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여야 추천위원들이 자기를 추천해둔 정당의 눈높이에 그들의 요구에 맞게 무엇이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이게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방통이라는 조직 자체가 또 지나치게 국민을 위한 어떤 그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방송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방송 사업자의 이익에 방점을 찍고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미세하게 들어가서 일단 채널A 같은 경우는 그 좀 과락도 없었고 그다음에 기준점을 그러니까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게 좀 진통을 겪었던 게 결국은 막바지에 이제 불거졌던 이른바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 이 문제 때문 네네.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그 방통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일부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일부 상임위원들 같은 경우는 기자 개인의 일탈을 지금 뭐 재승인의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제지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건 사실 말장난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기자 개인의 일탈이건 무엇이건 취재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심각한 법 위반을 한 거고요. 네. 방송사의 기자가 그 방송사 소속 기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협박한 것이거든요. 네. 전 이거를 우리가 취재윤리로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취재윤리 문제를 가지고 방송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교양 오락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요 그냥 TVN처럼 보도 기능이 없는 방송사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보도 교양, 그러니까 보도를 하는 보도 시사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종편에게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네.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완전히 남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채널A의 경우에는 분명히 적법한 그 심사를 거쳐서 점수도 합격점 이상이 나왔고 가락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냥 무조건 아직 어떤 결과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재승인을 취소한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이번에 채널A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정상적으로 심사가 완료된 결정은 존중하되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이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이런 그 조건을 걸어서 재승인을 해줬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일면,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매우 유감이지만 방통위 입장이 고육지책이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그 방통위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수사가 이제 개시가 되는데 네. 이후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거나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게 이동재 기자 개인의 어떤 취재윤리인가 그 일탈을 수준을 넘어서 네. 회사 차원이 여기에 연루돼 있다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네.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개인의 일탈이면은 그 개인, 그러니까 꼬리자르기로 그 기자만의 그 징계로 끝난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예.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한 조사가 정말 객관적인 조사, 정말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가 나와서 정말 채널A가 아무런 것도 개입하지 않았는데 네. 기자 개인의 문제라고 가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저는 이 논란에서는 계속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채널A의 운명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네, 그렇기도 하죠. 근데 네. 만약에 저는 검찰 수사 결과가 정말 이렇게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게 나오면 다행인데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이렇게 신용만 내는 검찰 수사 결과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뭐 이것은 굉장히 계속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국정조사를 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분명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고발한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그 김원경 공동대표가 그 몸담고 있는 민원연인데 오늘 고발인 조사가 있다면서요? 네네. 오늘 오전에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민원연, 이제 김소중 상임대표가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가시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목적은 그냥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협박 취재 이거 자체는 사실은 명백한 협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공범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아무튼 그 검찰의 정확한 검찰에 대한 신상 이런 네. 것들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야지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TV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그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여쭙지는 않겠고요. 좀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재승인 제도에도 좀 손질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심사라는 게 틀이 있는데요. 이게 650점 이하를 받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예를 들어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기만 하면 그 시청자위원회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수준인지 네. 정말 바람직한 시청자위원회인지 평가를 해서 점수가 많이 차별화되지 않아요. 디폴트 값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방송평가 제도 재승인과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모두 손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것은 꼭 TV조선 채널A 때문이 아니고요. 현재 방송사를 위해서 실제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재승인 제어과 관련 일련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